대초에 대지가 탄생하고 그 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동은 모든 동물들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인간들은 탈 것들을 만들고 발전시켜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이 되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이후 더 멀리, 더 빨리 가기 위한 전쟁 같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 最高速を追い求めるというのは大事な自動車屋の使命だ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ます。 하지만 이제 탈 것들은 속도보다 다른 이동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욕구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욕구, 이렇게 욕구가 변해가면서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과거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향한 탈 것들의 도전과 변화가 시작됐다. 즐거움을 찾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탈 것들의 무한한 변신에 인간의 삶도 바뀌고 있다. 속도 경쟁에서 눈을 돌린 탈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예로부터 해운 조선업 등이 번성한 항구 도시, 일본의 오노미치시.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노미치시에 인접한 해상국립공원 세토나이에는 느릿느릿 유유자적 바다를 유영하며 천여개의 다도해를 탐험하는 간츠가 있다. 目的はですね、この瀬戸内海を世界中の方に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その際にどういった形で楽しんでいただけるかという部分で、海からやはり瀬戸内海を眺めていただくのが一番だろうということで、まずこのガンツーという客船を作るに至りました。 세토나이는 일본 혼슈 서부와 규슈 시코쿠에 에워싸인 내해로 시선을 두는 곳마다 절경이기 때문에 천천히 마치 그림을 보듯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모든 시설이 속도보다는 천천히 느끼는 것에 맞춰져 있다. 간츠의 엔진도 이와 같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 선박과는 다른 기술로 제작되었다. 通常船ですとディーゼルエンジンで船が動くんですけれども、ガンツーは電気推進船という最新の技術を用いまして発電機を搭載しまして、そちらで電気を起こしてスクリューを回すという電気推進船のシステムを採用しています。これによって、船が感じる振動とか揺れというものを最小限に抑えるような構造になっておりまして、特に皆様がお休みになられる夜はもう瀬戸内海の波の音を聞きながらお休みいただけるぐらい静かになっております。 간츠에서 사용된 전기 추진선은 전동기와 프로펠러가 직접 연결되어 구동되는 방식으로 저소음, 저진동의 장점이 있고 기관실의 용적을 대폭 줄임으로 인해 선박 내부 배치 및 배의 모양을 설계하는 데 자유로움이 있다. 이러한 전기 추진식 엔진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선박 외형 자체에도 차별성을 둘 수 있었다.
造船の作られるプロセスは全然違うので、その生成過程の慣れない違和感みたいな、それはすごく最初のうちは大変で、慣れるまで時間かかりましたね。 간치의 외형은 일본의 전통 가옥에 사용되는 키리즈마, 즉 맞배 형태의 지붕을 사용하는데 처음부터 설정했던 바다 위의 료칸이라는 컨셉에 맞게 선박 자재의 선택과 그것들을 다루는 기술까지 전통 가옥의 방식을 따르려 애를 썼다고 한다. 세토나이해에 인접한 마을의 다른 집들과 유사한 형태. 이와 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일본의 전통 가옥 같은 느낌은 승객들로 하여금 선박이라는 거대한 기계라는 이질감에서 해방되게 해준다. 처음부터 바다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간치를 타고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때문에 모든 시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通常の旅館ですとかホテルですと、そのお部屋から見える景色が全てなんですけれども、ガンツの場合は常に船が移動しますので、瀬戸内海のいろんな景色がお部屋からも、縁側からもオープンデッキからも体験し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先ほども申し上げた海に浮かぶ小さな宿、海に浮かぶ小さな旅館のようなサービスを心がけています。 출발과 동시에 시작되는 여행. 오히려 이동 시간이 0으로 수렴되는 가장 효율적인 여행 방법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간치는 취항한 지 1년 만에 단지 19개의 객실로 500명 이상의 승객들을 맞이했고 세토나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저진동 저소음의 기술력은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는 것은 비단 사용자의 입장에서만은 아니다. 간치에서는 모든 음식을 배 위에서 직접 조리하는데 배의 흔들림이 최소화되어 화구나 위험한 조리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육지에서와 같이 승객과 선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활동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이동수단에 대한 개념을 깨버린 것이다. 고요한 바다 위를 유유자적 유영하는 배. 그 위에서 가장 안락함을 느끼는 인간. 처음에는 육중한 기계로 인간에게 다가왔던 배가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형태로 변신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 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변신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는 바다 밑으로 향한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했었던 바닷속 탐험.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는 미지의 영역이 또한 바닷속이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바다를 즐기게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탄생했다. 바다 위의 배와 바닷속의 잠수정을 하나로 엮어버린 발상의 전환. 이로 인해 인간은 새로운 세계로의 경험에 한 발짝 쉽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가족형 반잠수 레저보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야 하는 서로 상반된 원리를 접목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의 긴 시간 끝에 바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소형 반잠수정 개발에 성공했다. 저희는 반잠수형 레저보트로서 수심 1.2m 정도까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겨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수중 환경을 구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이시는 그 선실 위쪽에서는 간단한 다과도 즐기면서 이게 선셋 크루즈를 하거나
아니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잠수정은 그 외형부터 확연히 다르다. 동그란 모양의 선체에 바닥은 깊이 패여 사람들이 들어가 밖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폭 또한 선체 위의 폭보다 훨씬 좁다. 그런데 반잠수정이 이런 독특한 모양을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저희 제품은 무게중심을 가능한 낮춰놨기 때문에 유사한 사이즈의 소형 선박 대비해서 보건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편하게 앉아서 수중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글라스 바텀 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를 수직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한 보트들입니다. 근데 저희 배는 앉아서 물속에서 아쿠아리움에 있는 것처럼 옆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특히 선박 복원력은 해류나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바닥으로 향하는 무게 중심과 배가 뜨려고 하는 부력의 균형이 중요하고 이 균형을 잃을 경우 배는 전복되기 쉽다. 소형 선박일 경우 좋은 복원력을 갖기 위해선 그만큼 정밀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소형 선박일 경우 개인의 여행과 레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작동법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 휠 타입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레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RPM과 각종 연료량, 배터리 전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요거 장비는 수심 측정기로서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있는 이 위치에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체의 4분의 3이 바닷속에 잠겨 달리는 반잠수정. 때문에 수심을 측정하는 것은 필수다. 반잠수정의 최대 속도는 4노트, 2m가량의 파고에도 전복되지 않도록 오뚜기 원리를 적용해 설계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좀 홀수선 기준으로 1.25m 정도가 되고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바닷속 환경을 탐험할 수 있는 선실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레저가 발달한 몰디브나 세이셸 등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반잠수정. 맑은 물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돋보인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속을 탐험할 수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점이 되는 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수영을 잘 못 하시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 배를 타서 물속을 구경하고 어른들 수영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타셔서 뒤에서 스노클링을 같이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밖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저희 배 안에서 어른들, 부모들을 쳐다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미지의 공간이었던 바닷속은 이제 이 작은 탈 것 하나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이는 두 가지 이동수단을 하나로 접목하고자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깊은 바닷속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이빙 장비를 차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를 타신다 그러면 몸에 물이 묻히지 않고도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지의 곳이죠. 볼 수 없는 곳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은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었을 때 가치가 빛을 발한다. 마치 수면 위와 수면 아래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 바다를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 또 어떤 이동수단이 탄생하게 될까? 현대인들의 삶은 다양한 이동수단에 이미 익숙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차. 대중교통으로서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서울역은 대한민국 기차 역사의 산실로 그만큼 기차의 변화무쌍한 모습도 함께한 곳이기도 하다. 고속철이 도입되고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육지를 가로지르는 이동수단 중 가장 빨라 이용객들의 수도 엄청나다. 연간 서울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 1억 1천만 명.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 빨리 가는 기술 속에서 오히려 느림을 미학으로 삼는 열차가 있다. 바로 크루즈 열차다. 매 시즌 완판을 하며 인기를 얻고 달리는 크루즈 열차. 빠름이 미학인 시대에 왜 사람들은 크루즈 열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이 크루즈 열차를 선택한 노부부를 따라가 보자. 크루즈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촘촘히 놓여있는 의자가 아닌 객실. 무궁화호를 개조해 만든 크루즈 열차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침대 열차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4시간 걸려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시설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런 시설도 돼 있구나. 아니 저 거울 보면은 밖에까지 다 보이는데. 아, 신기하다. 크루즈 열차에는 기본적으로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대와 개인용 욕실, 간단한 요기를 위해 간식 제공은 물론 사람들 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식당 칸이 있고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여행 같은 경우는 목적지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열차 이동도 여행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창도 크게 이렇게 보여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또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승무원들이 뭐 서비스하는 것도 다 즐거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크루즈 여행. 하지만 크루즈 열차의 특별함은 시설과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10년 넘게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국 방방곡곡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딱 10주년입니다. 네, 해랑은 총 8량 그리고 24개 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고객님들 담소도 나누고 아니면 편안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원하고요. 내일 생일이 돼서 제가 같이 이렇게 동행했어요. 82살. 언제나 스쳐갈 뿐이었던 승객들 간의 만남의 장이 되는 것이 크루즈 열차만의 특징이다. KTX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 사실은 풍경을 놓치죠. 보이긴 보여도 그냥 뭐랄까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근데 얘는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다 보이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시간하고 맞바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빨리 가서 또 거기에서 또 빨리 무언가를 또 프로그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아마 요번에 2박 3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그런 시간 갖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시속 130km로 달리는 다소 느린 열차. 빨라야 한다는 이동의 개념을 뒤집고 천천히를 선택한 크루즈. 그러자 사람들은 낭비라 여겼던 이동 시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만든다. 그저 스쳐갔을 모든 것들을 잡아둔다. 직선거리의 효율적인 이동 동선 대신 오히려 둘러 가는 열차.
조금은 미련해 보이는 이동에서 누군가는 잊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제가 근무하던 공장이 여기가 한화. 옛날 생각난다. 전에는 여기를 기차 타고 가끔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니까 내가 한 30년 전 근무하던 그 회사가 눈에 보이니까 참 벌써 세월이 많이 지냈구나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찌해지네. 조금 느리게 둘러갔던 크루즈 열차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셈이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한 열차는 달리고 달려 어느새 밤이다. 밤이 되면 크루즈 열차에서는 공연이 시작된다. 식당 칸에서 순식간에 공연장으로 바뀐 열차.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지만 오히려 제한된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이동 중이라는 것을 잊게 한다. 감사합니다. (70년대) 우리 저 완행열차 타고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런 열차를 타다 보니까 또 하여튼 편안하고 재밌습니다. 느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꼭 빠르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느리게 가도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안에서 즐기는 거. 느려도 좋고 빨라도 좋고. 평소라면 그냥 스쳐갔을 50명 내외의 승객들이 한 공간에서 먹고 즐기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크루즈 열차의 매력이다. 밤이 깊어지고 열심히 달리던 열차도 잠시 쉬어간다. 열차가 정차한 순간부터 이곳은 호텔로 변신. 승객들도 다른 숙소로 이동 없이 열차 안에서 잠들 준비를 한다.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조금 가다가 또 쉬고 이래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전국 투어하는 그런 스케줄도 한번 잡아볼 수도 있어 이제 앞으로. 목적지 없이 이동하는 것이 목적인 색다른 여행이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크루즈 열차이기에 가능하다. 창밖으로 경험하는 풍경 또한 사뭇 다르다. 태양을 맞으며 변해가는 풍경과 달리면서 바뀌는 풍경의 조화가 색다름을 선사한다. 노는 것 따로, 교통수단 따로, 여행 따로, 이거 다 대부분은 다 따로따로잖아요. 다른 공간에서. 근데 이 한 공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신선한 아이디어구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그야말로 이동수단으로만 우리가 갔지만 지금은 이동수단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우리의 그 뭐 삶에서 좀 벗어나고 또 힐링하고 또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러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작은 국토에서 침대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동수단에 대한 개념을 목적지로의 이동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발상의 전환이 기술의 진보와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한 달 걸리던 거리를 말을 타고 일주일에 가고 또 자동차를 통해서 한나절에 가고 또 속도를 더 높여서 반나절에 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간의 단축을
추구해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해왔죠. 하지만 이제 인간은 최고로 발달한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해서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시간을 단축시킨 게 아니고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 이게 이제 서서히 인간의 새로운 욕구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시간의 양에서 시간의 질로 인간의 욕구가 옮겨가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단순하게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동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미국.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미국.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수요도 많고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났다. 그러한 욕구에 부합해 새로운 형태의 탈 것들이 등장했다.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야간 침대 버스와 1분 1초가 금인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이동하는 사무실 오피스카가 그것이다. Where executives can actually travel around the countryside or through busy cities during their busy day and still conduct business or rest. They can watch TV, they can watch the news, they can get on their computers if they want, do spreadsheets, they can go to meeting or Skype. Just whatever they want to do, they can do it mobily. After seeing how guests operate, people really want, they take the service because they just want to go to sleep and wake up on the other side, right? So people that use the service a lot, or people that really want to try cabin, what they want is the feeling of being teleported. I liked that it was overnight, so I felt like I could sleep and then just wake up in a new city. And I also just kind of liked that it was a new experience overall, and a new way to travel. So I thought that was really fun. 이와 같이 이동 이외의 다른 장비들을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차를 통칭해 특장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50%가 특장차이다. 뭐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은 이동 수단의 큰 도시에서 대량의 어떤 이동 수단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고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대형 건설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중장비 차들, 그런 차들도 점점 진화해 나가면서 발달하고 있고요. 요즘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것도 그 시대상, 사회상을 반영해서 새롭게 진화한 그런 자동차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장차의 경우 국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변화가 오는데, 성장 초기에는 건설 붐이 일면서 건설용 특장차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성장이 다변화되는 시기에는 환경과 먹거리에 관련된 특장차들이, 성장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는 복지와 여가와 관련된 특장차 수요가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 일반 이 수익이 연간 3만 달러 이상인 국민소득인 경우에는 캠핑카가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3만 달러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오토 캠핑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캠핑.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캠핑카의 수요가 20배나 증가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더욱 발전된 복지용 특장차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무를 지니고 보다 첨단화되어 가고 있다. 로젠하우어 판터의 경우 물 19,000리터, 화재 진압용 분말 250kg을 95m까지 원격 분사 가능해 보다 빨리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동시에 화마 싸우는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욱 강화한 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탈 것이 아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목적 수행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대적인 어떤 요구의 필요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발전과 차종의 어떤 변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수 목적용 차들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그 현장을 찾아가 봤다. 이런 상태가 이제 특장차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있는 이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칭 이런 걸 이제 샤시, 이제 베어 샤시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장차는 이러한 기본 차를 베이스로 해갖고 다양한 종류의 목적 차량을 만들 수 있고, 승합차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앰뷸런스라든가 캠핑카라든가 이러한 이제 다양한 차량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럭, 승합차, SUV 등 기본 차체의 구조를 변경하고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해 탄생되는 특장차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장차들을 제작하는 경우 더욱 세심한 설계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휠체어를 걸어갖고 쭉 빠져나온 걸 걸어서 안으로 이제 차량을 이제 모시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휠체어를 타신 상태로 이제 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다시 장애인 분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3점식 벨트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방지를 할 때 전복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휠체어가 또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하는 또 보조적인, 그래서 여기에는 휠체어와 연관되어지는 안전장치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벨트가 3가지가 이제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제 설계 기준은 딱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차를 사용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이 차를 활용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또한 자동차의 시설이 아닌 사람과 휠체어를 통째로 싣기 때문에 외부의 진동이나 충격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노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쇼크업 쇼버를 비롯한 서스펜션 등의 기능을 보완해 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장애우차라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상고를 낮춰서 개조한 서스펜션 기능이기 때문에 가스 쇼바라든가 또 스프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우암, 그다음에 어시스트암 이런 거 전체적인 구조를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적과 입장을 고려해 점점 진화하는 이동수단. 과학에 더해진 인간애는 기술을 더욱 세분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욱 활짝 열어준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과학기술은 이동수단에 인간의 목숨을 살리는 크나큰 임무도 실어졌다. 이 차량의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지붕을, 기존에 있던 지붕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제 구급 환자를 이제 처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명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전기 장치가 이제 붙게 되어집니다. 구급차의 특성상 정밀한 의료 장비의 장착과 함께 의료지의 원활한 처치가 가능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의료 장비 구동을 위해선 충분한 전력 공급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배터리를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로 증량 전압을 올려주는 변압기가 필수다. 기존의 구급차가 환자를 단순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특수한 기능을 갖춘 보다 발전된 구급차는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 메르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음압 구급차이다. 감염된 환자를 이송하면서 기압차를 이용해 병원체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봉쇄. 2차, 3차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이 차가 바로 이제 음압 구급차입니다.
이것이 이제 압력을 조절을 하는 이제 이제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압력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구조사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압력 게이지가 이제 놓여 있죠. 이 차에 이제 요 장비 안에 이제 바깥으로 공기를 이제 흡입을 하고 배출을 해서 이 차량 안에의 압력을 대기압보다도 낮게끔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모든 부분이 밀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이 차량 안으로 이제 유입을 되는 것도 인위적으로 흡입을 시켜갖고 이제 유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출을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차량 자체에는 전부 다 밀폐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급제동, 급출발, 급선회 등 차량 내 악조건에서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차량 내부의 소독 시스템으로 공기 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구급차는 무엇보다도 환자를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이 제일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뭐 머리 손상 환자라든가 아니면 다리 어디 골절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차적인 손상이 가지 않게끔 차량의 승차감을 여하히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환자를 이제 잘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모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들이 많은 이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급 환자에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이제 의료 장비들이 그 의료 기술 수준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차량에 비치를 하는 것이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에서 필요로 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인간의 삶을 지키는 역할까지 자처하는 이동수단.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구급차의 발전은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1분 1초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첨단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오가는 병원 응급실. 때문에 입구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한 응급차들로 연일 비상이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와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에 이동수단의 발전 역시 포함된다.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는 1시간, 심혈관, 심근경색이죠. 그런 환자들에게는 2시간,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3시간을 저희가 골든 아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와서 환자들이 처치나 적절한 처치나 수술을 받는다면 굉장히 아웃컴,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결과가 나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와 현실적인 교통 상황 속 한계는 늘 존재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는 24시간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 속에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응급 환자들한테 그리고 보호자들에게는 1분 1초가 정말 매우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생과 사가 갈리기도 하고, 의료진들에게는 조금만 더 빨리 환자한테 수술이나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굉장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료진들 또는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은 이동 속도와 함께 이동 순간의 활용에 집중했다.
뭐 앰뷸런스라고 하면은 가장 빨리 병원 간 이송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 같고요. 모바일 ICU 앰뷸런스라고 저희 한림대에서 특별하게 이제 주문 제작한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앰뷸런스는 중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제작을 이제 한 앰뷸런스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앰뷸런스에 비해서 저희가 인공호흡기라든가 아니면은 에크모와 같은 그런 장비, 중환자실에 쓰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달리는 도로 위에서도 중환자실의 환경을 그대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앰뷸런스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ICU의 외형적 특징은 일반 응급차보다 높은 지붕인데 의료진들이 보다 자유로운 자세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 구급차에서 할 수 있는 처치란 기도를 확보해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층 발전된 구급차인 모바일 ICU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다. 중환자실에서나 볼 수 있는 에크모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혈관으로 직접 산소를 주입하고 혈액을 돌게 함으로써 상실한 심장의 기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저희 모바일 ICU 앰뷸런스는 달리는 도로 위에서도 에크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그런 앰뷸런스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에크모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세트의 그런 구성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자들한테 혈압이며 맥박, 뭐 산소 포화도, 심전도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앰뷸런스 안에서도 그게 다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동맥 혈압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환자실 환경을 어느 정도는 좀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선 차체에도 부가적인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는 결국에는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고 전력 자체도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비 자체가 산소와 그런 어떤 전력 부분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야 됐고, 그 에크모라고 하는 장비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잘 고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저희에게는 하나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비들을 앰뷸런스 업체들과 논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ICU 앰뷸런스입니다. 이동수단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해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까지 발전했다. 그것은 이동을 바라보는 인간의 개념이 바뀐 결과이자 이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창의력의 산물이다. 이동 수단을 바꾼 인간,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 삶이 바뀐 인간. 인간은 또 어떤 이동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이동 수단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